핵잠수함이 이걸 핵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 건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이 핵인 거지 핵무기는 못 만들어요 절대. 그래도 무시는 못하는 게 대리식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적의 함대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면서 작전을 못해요. 느리니까 물속에서는. 그런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적의 함대의 위치를 알면은 쫓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 원자력 잠수함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필요한 무력 투사의 범위를 굉장히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디펜스 크러쉬의 오늘 주제는 동북아안보의 판도를 뒤흔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했었을까요? 우리나라 연근해 작전 내지는 우리나라 조금 더 멀리 가는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만 작전할 거면은 장영실함이 사실 원자력 잠수함보다 많이 꿀리진 않아요. 다만 더 멀리 더 오래 잠수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이게 장영실함 같은 경우는 길어야 한 2주? 왜냐면은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내지는 연료전지로 그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물속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리튬 전지되면 어쩌냐 해도.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로 증기를 발생시키고 터빈을 돌려서 그 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수함 상태로 몇 년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잠수함의 작전 반경을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1980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영국군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들이 영국 본토에서 무려 10,000km 이상 떨어진 거의 지구 반대편에 가깝죠. 그 먼 거리까지 전개를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해군 함정을 격침시킨 사례가 있어요. 이 원자력 잠수함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필요한 무력 투사의 범위를 굉장히 늘릴 수가 있는 거죠. 2003년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건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반대로 이제 무산이 되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유가 뭘까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제일 큰 건 정치 외교적인 문제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이제 70년대부터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협정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경우 제일 이상적인 게 이 고농축 우라늄이에요. 그거를 가지면 이제 핵무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2020년대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여기에 중국의 핵군력이 지금 미국을 위협할 수준에 가깝게 지금 적어도 양적으로는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부터는 동맹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오히려 좀 장려하는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의 허용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보유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력 투사의 범위가 확 넓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핵 억지력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게 될 시점이 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핵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핵무기를 운용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핵잠수함.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는 없어도 핵잠수함을 미리 갖고 있다가 진짜 우리가 핵무기가 필요한 순간에 핵무기를 만들고 그거를 탑재할 플랫폼을 미리 갖춰 있으면은 핵전력을 완성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냐. 이런 점을 무시는 못할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실전 배치 시기가 예.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지.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거는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잠수함 그 자체의 문제보다 원자로 문제예요.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 결국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만들어서 땅에서 돌려봐야 돼요. 그것도 뭐 몇 달 돌려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으로도 모자라요. 아마 못해도 몇 년 단위는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상이 없구나라고 딱 오케이 하고 그러면 잠수함에 실어서 그때부터 잠수함에 돌릴 수 있냐? 아니에요. 잠수함에 실은 다음에 그걸로 또 몇 년을 시험해 봐야 돼요.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10년 후딱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10년으로 끝낼 수 있으면 전 좀 빠른 편이라고 봐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한다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약간 주변국들이 이제 반발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은 1차적으로 중국의 반발이 좀 심한데 그렇죠. 그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은?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은 신중하게 좀 하세요. 수위 조절을 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일단 중국 입장에서 그거를 니네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막 핏대를 올릴 명분이 좀 부족하긴 해요. 왜냐면 자기네도 지금 잠수함을 만들었고 심지어 북한까지 지금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니네만 만들지 말라라고 할 명분이 없고 일본까지 만드니까 어쩌면은 일본까지 만들게 되면 차라리 한국까지 만들어가지고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 가지는 게 좋지는 않지만 약간 우리 울고 싶은데 뺨 때렸네, 약간 고맙네, 살짝 이런 분위기도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몇십 년 동안 어떤 이어온 수건 사업 중 하나였거든요. 이제야말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만화도 있잖아요. 그거에 관한 침묵의 함대라고. 오죽 그거 갖고 싶었으면 그런 만화까지 나왔겠어요. 그러면 일본이 그러면 요거를 빌미로 우리까지 갖고 있으니까 더 좋네? 오케이, 땡큐. 사실 주변 국가 중에서 뭐 방금 전에 중국 얘기를 했지만 사실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이제 북한이 이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좀 그거에 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주세요. 북한에 대해 해줄 말은 딱 하나예요. 모든 문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플러스 핵개발이 어떤 그 시작한 건데 지금 시작을 해놓은 입장에서 지금 왜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거죠 지금. 근데 북한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은 그래도 어떤 그 나름대로는 잠수함 전력에서 질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선전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까지 있고 심지어 질적으로 우리가 더 우세할 거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좀 짜증은 나겠네라는 생각은 들겠죠. 외교관계 돌아가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의 그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긴 하죠.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요 이슈가 그 관계 개선에 함에 있어서 뭐 크게 뭐 방해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차피 북한은 이게 이번 건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뭐 대놓고 적국이네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전쟁을 할 거예요? 원자력 잠수함 만들 거예요? 만들고 있잖아요, 어차피. 북한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 어제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게 뭐 아니면은 핵잠수함을 더 건조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군비 경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허리가 휘는 건 걔네지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 세 척에 한 10조 원을 들여서 만든다. 돈은 많이 들지만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 세 척을 더 만든다? 허리 끊어집니다. 그리고 걔네 그 기술 수준에서 그거 몇 척 만들다가 큰 사고 날 거예요. 방사능 노출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북한이 저러는 것도 바라기죠. 어떻게 보면 좀. 이번 핵추진 잠수함 이제 한국의 뭐 이런 건조 승인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그 동북아 잠수함 군비 경쟁 이제 시대가 열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때문에 시동이 걸린 건 절대 아니고 중국과 북한이 있는 이상은 뭐 이미 지금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돼버린 그런 느낌인 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냥 구색 갖추기 용어로는 되게 좋겠네요. 우리도 이런 건 하나 있다. 구색 네, 갖추기용으로 그런 몇 조 원을 쓰기는 이게 지금 잠수함이 건조 비용만 해도 척당 2조 원은 우습게 나올 건데 문제는 이거 한 척만 만들어 끝날 게 아니거든요 절대. 세 척은 미니멈 만들 거예요 아마. 그거 생각하면 지금 개발비까지 한 10조 원대의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국 이래 최대의 그 방산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예.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정말로 성공을 해서 건조를 했었을 때 뭐 지금 막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이 잘 팔리잖아요. 예. 그럼 이게 나중에 또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이게 문제가 있어요. 수출이 마음대로 안 돼요. 아, 지금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하나 가지려고 몇십 년을 솔직히 미국하고 매달리면서 밀고 당기고 한 끝에 된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에 그럼 우리가 수출하겠다고 그러면 미국이
꼭지가 돌 거예요. 니들 맘대로? 라고. 그만큼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게 핵무기를 탑재 안 해도 전략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거리로는 오히려 재래식 추진 잠수함이 더 커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금 잠수함 수출을 캐나다하고 폴란드 두 나라 지금 하진 중인데 두 나라 다 재래식 추진 잠수함이지 원자력 잠수함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을 이제 야기실 것이다. 약간 이런 주장이 좀 북한 쪽에서 좀 있더라고요. 핵 추진이지 핵무기가 아니잖아요. 핵 잠수함이 이걸 핵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핵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건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이 핵인 거지 핵무기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자체로. 그리고 전홍 추구라는까지 쓰면은 핵 무기는 못 만들어요 절대. 그리고 뭐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도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도입 과정 중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가 핵 보유국이 되고 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보유하게 됐었을 때 이제 한국의 국방력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에서 가졌다 싶었을 때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핵무기밖에 없어요 지금. Clear launch detected.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뭐 5위에 3위로 뛰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는 안 믿지만 그래도 무시는 못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주변에서만 쓴다고 해도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재래식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적의 함대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면서 작전을 못해요. 느리니까 물속에서는. 그런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적의 함대의 위치를 알면은 쫓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상대의 어떤 수상함대 작전에 끼치는 어떤 압박이라는 게 상당히 무시 못할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의 이름은 원일 TNI라는 기업입니다. 잠수함하고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자꾸 원자력 잠수함만 중시하는데 우리 해군에서 그래도 전력의 중심은 결국 재래식 잠수함이고 수출도 그걸로 하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수혜주로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결국에는 과거에 잠수함에 어떤 핵심 부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어떤 사업 부분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잠수함 관련된 부분들 또는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쪽에서 접근할 수 있을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이고요. 천연가스 분야에서 이제 그동안 전량 수입을 했었던 고압 연소식 기화기, 연료 주입 시스템, 그리고 가스 히터 등 이 국산화에 또 나름대로 성공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수함의 핵심 부품인 수소 저장 합금을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와 관련해서 이 잠수함 추진 체계나 아니면은 소형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 분야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추가적인 말씀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수소 저장 합금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무겁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 자망이 필요한 물속에 가라앉아야 되는 잠수함이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이 또 잠수함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 저장합금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부분들이 잠수함에 적용됐었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그 고압 연소식 기화기에 대해서 이제 연료식 기화기입니다. 그 SCV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LNG 터미널에서 LNG를 천연가스로 기화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시장 점유율 100%, 말 그대로 독점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수소 저장합금 같은 경우에 또 어떤 그 의미를 말씀해 드리면은 기체 상태의 수소를 고체 상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합성 금속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고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높이고 내부 압력을 낮추면은 그 기체 수소가 방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방출된 수소를 이용을 해서 연료 전지를 통해서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 포인트가 이제 또 잠수함 관련된 종목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원일 TN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독점을 하고 있듯이 전반적인 어떤 이 하고 있는 사업 내에서 정말로 국내에서 또 유명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저장화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에 잠수함 쪽 관련해서 시장이 커졌을 때 또 관련된 또 밸류체인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원일 T&I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종목군으로 항상 기록을 해두시고 추적을 하셔서 좋은 타이밍에 한번 하시면은 아마도 이 잠수함 쪽 관련된 이슈 붙었을 때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핵추진 잠수함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더욱 재밌는 방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